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 영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강원도는 응급복구를 마쳤다고 했지만 실제 수해가 난 곳에 가보니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골 마을에 위치한 주택 한 채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새벽부터 몰아친 폭우로 토사가 폭포처럼 쏟아져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주차장과 창고. 집안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주택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토사가 소화기 높이까지 들이닥친 상태이고요. 밤사이 토사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주택 벽이 아예 붕괴된 상태입니다. 하마터면 집주인이 목숨을 잃을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강원도가 응급 복구를 마쳤다고 발표한 곳입니다. 앞서 강원도는 산사태가 난 당일 오후 수해 피해를 본 사유지 7곳의 응급 복구를 모두 마쳤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본 결과 아무런 복구 없이 방치된 상태였던 겁니다. 시청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당신도 보라고 이게 뭐냐고 내가 이거 뭐 해달라고 얼마나 민원을 넣고 이장한테도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도 코방구단이 그렇게 됐자냐고. 100% 응급 복구율이라고 적힌 다른 식당도 찾아가 봤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응급 복구를 마쳤다는 강원도 자료를 보여주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응급 복구를 뭘 해준 게 있냐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냥 여자 직원만 와갖고 보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양수기 있으면 양수기 좀 달라 했더니 가서 찾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러고 끝. 강원도는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면 응급 복구를 한 걸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응급 복구라면 이걸 다시 다 치우고 했을 때라고 하는데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을 응급 복구를 할 수 있거든요. 실제 수해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당국의 응급 복구율. 수해 피해로 억장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특별 모금을 진행합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거쳐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비가 그친 강원 지역에는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13개 시군과 강원 남부 산지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춘천과 홍천, 화천 등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강릉, 삼척, 양양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32.8도, 홍천 32.7, 화천 32.6, 양구 31.6, 철원 31.1, 인제 30.9도입니다.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일정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달리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시는 운전자분들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기능에 대한 과신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 승용차 한 대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넘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는 충격이 세서 엔진이 완전히 통째로 떨어져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아우디 차량도 거의 폐차 수준으로 다 망가져 있는. 경찰은 운전자 2명 모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고속도로 순찰대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고 순찰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23건, 모두 19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2건의 사고로 11명이 숨졌는데 1년 전보다 사고는 3배,
사망자는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그냥 크루즈 기능을 걸고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전화 통화를 하신다든지 이러시면서 계속 전방은 안 보시고 다른 그 행위를 하시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멈춰 있는 물체 등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고속도로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루즈 컨트롤은 보조 기능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민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18만 원에서 많게는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첫날부터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가 신청자들로 붐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행정복지센터 앞,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민들로 붐빕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온 겁니다. 민생회복 쿠폰을 이제 받으시려는 이제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9시 되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이번 1차 소비 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원도에 살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홍천과 철원, 화천 등 12개 시군 주민들은 5만 원을 더한 20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최대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는 이번 주에만 적용됩니다. 신용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화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 저희 이제 온이동 럭키 아파트니까 풍물시장에 가깝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소비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식이점에 가가지고요. 한우를 먹고 싶어요. 그렇게 못 먹었던 한우. 쿠폰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닫힌 지갑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시면 꽃도 한 송이 이렇게 하실 텐데 요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줄긴 했는데 그리고 지원금 받으면 같이 또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신청하지 않은 소비 쿠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됩니다. 소비 쿠폰을 악용한 스미싱도 늘고 있어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 인터넷 주소에 절대 접속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구는 선불카드 제작 지연으로 오늘 선불카드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화천구는 지난주 TF를 꾸린 즉시 선불카드 제작을 신청했지만 제작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정부 지침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때 신청률이 1%로 적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엔 총 지원 금액의 3에서 4%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1,000만 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 주민센터에서도 소비 쿠폰 신청 첫날부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선불카드가 없다며 다음 달에 다시 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오전부터 행정복지센터 창구가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에 맞춰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인데 다음 달 4일 다시 오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갑자기 세일하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됐어요.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8월 4일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허탕을 친 시민들은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오늘 해당일이라 이렇게 더운데 왔더니 8월 4일 날 오려네. 이렇게 이 더운 날 노인네들 와라가라 이게 뭐야? 홍보도 없고 홍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왔잖아. 이게 말이 돼요?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고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현장을 찾은 시민은
다음 달 다시 오라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 시금은 뉴스고 다 그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부러 왔는데 까지 오는데도 힘들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춘천시와 평창군은 선불카드 물량을 일찌감치 확보해 지급했고 강릉시, 횡성군, 영월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현장에서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를 확보하지 못한 원주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받으려면 차상위 계층은 오는 28일부터, 일반 시민은 8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2주 전부터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TF팀을 꾸리고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중요한 내용은 빠뜨려 시민 불편과 혼란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도내 5개 의료원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 노조가 24일부터 예고한 산별 총파업을 오늘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 체계를 복원하고 의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사측과 개별 합의에 나선 강원 지역 산별 노조 9개 중 협상이 결렬된 노조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권성동 국회의원 강릉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며 윤석열, 김건희, 통일교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권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최문순 전 지사의 알펜시아 매각 관련 사건을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에 제안한 것을 두고 강원 지역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 전 지사가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알펜시아 매각 공개 입찰 전부터 공모한 정황이 공소장에 드러났는데도 허 의원이 최 전 지사를 감싸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강원도당도 허영 의원이 사법부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허 의원을 향해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중고등학교의 수학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합니다. 총 47개의 수학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교에 안내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교의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18개 시군 36개 이상 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동래면 학곡리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25일부터 운영합니다. 춘천휴게소와 동래면 학곡리, 삼천동에 이어 춘천 지역 4번째 수소 충전소로 액화수소 방식으로는 최초입니다. 충전기 4기를 갖춘 이번 충전소는 하루 최대 수소 차량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백두산 연수비 셀프 증액 논란과 관련해 춘천 시민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공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예산이 1,000만 원 증액됐고 연수를 가는 의원 5명이 예산 심사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의회에 진상조사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춘천시의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프로풋살팀 강원FS가 내일부터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풋살컵 대회 2025 FK컵에 출전합니다.
지난 대회에서 김포에 패하며 16강 문턱을 넘지 못한 강원은 올해 우승을 목표로 내일 대구와 16강전 첫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은 대회 전 엄태연과 곽기철, 박준수를 영입해 전력 보강을 마쳤고 이번 대회부터 박성준이 주장, 이진혁이 부주장을 맡아 팀을 이끕니다. 양구군 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소멸 대응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구군은 지역 소멸 대응기금을 설치해 인구 감소 대응 사업, 청년과 인구 유입 정책 등 다양한 지역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재의결돼 군수에게 이송됐지만 기한 내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군 의장이 직접 공포하는 이례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양구군이 여름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 카드를 지원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